피부 질환의 기본 수칙. 노 샤워, 노 보습. 노샤노보, 아토피, 건선, 항포진, 지루성 등 모든 피부질환 환우들은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제1수칙입니다. 피부질환 환우에게 최대 외부적으로 수분을 지목하는 우리 카페의 주장에 어리둥절해 할 분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물과 보습제를 제일 멀리해야 함에도 현실의 치료 현장에선 그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환우들의 고통이 수년 수십 년 장기화 만성화되어 불치병으로 불려지게 되는 것이다. 화장품, 보습제, 샴푸, 비누 등의 계면 활성제 포함 합성화학제제들을 끊임없이 물과 함께 몸에 지속적으로 접촉시킴으로써 경피독에 노출되어 피부세포 조직이 고장나면서 피부의 천연 장벽, 천연 보습력도 함께 망가지게 된 병이 바로 다양한 피부질환들인 것이다. 당연하게도 몸속에서 비타민 D의 안정적 공급에 의한 건강한 체내 대사활동과 원만한 면역력 유지를 못한 점 또한 주된 원인으로 안팎에서 작용하였다고 봐야 한다. 제1의 보습 방어 시스템을 갖춘 피부 조직이 자체 보습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에 놓여 있는데 여기에 각질이 더럽다고 씻기를 계속하며 보습력이 떨어졌다고 또 보습제를 바르는 건 피부엔 악행 그 자체이며 심하게 비유해서 대패로 피부를 갉아내는 것과 다름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부질환의 자연치유 과정은 간단 명료한데 바로 보습력 떨어진 피부에 보습제, 물을 제공하여 피부 기능을 대신하려는 이 악순환의 고리부터 하나씩 끊어나가면서 피부로 합성한 천연 비타민 D를 채워나가는 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냉온포 마찰요법은 이 자연주의 철칙, 노샤노보를 유지해 나가기 위한 전제이며 동시에 건강한 피부로 단련시키는 도구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목욕의 자연주의 원칙. 해방 후 공중 목욕탕이 하나씩 생겨날 쯤에도 6, 70년대까진 연중 설날 추석, 두 번 남짓, 큰 대야에 물을 받아놓고 목욕하던 패턴이 대세였다가 7, 80년대로 넘어오며 한 달에 한 번 온 가족이 함께 공중 목욕탕에 가는 패턴으로 때를 미는 행위가 차츰 발전해왔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런데 7, 80년대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아파트, 빌라라는 신식 거주 문화가 정착되며 집집마다 화장실에 욕조, 샤워부스를 갖추게 되면서 때밀기 목욕 생활에 일대 변혁이 일어나게 되었다. 바로 언제든 집에서 목욕과 샤워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아파트와 선크림의 등장 여파로 햇빛을 더욱 피하게 된 이유와 함께 아토피라는 신생 피부질환이 전 세계적으로 출현함과 동시에 건선, 습진 등 피부질환이 더욱 기승을 부리며 급등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되었으나 너무 잦은 씻기가 우리 피부를 보호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원인을 분석하는 전문가 한 명 없이 온갖 보습제가 난무하며 과도한 씻기를 방관, 부추기까지 하고 있다. 한 달에 한 번 목욕탕을 가는 것은 약 29일이라고 하는 피부세포의 재생 사이클과 거의 완벽히 일치하는 가장 과학적이고 자연주의적인 목욕 패턴이랄 수 있어 건강한 피부를 가진 분들도 가급적 이 사이클로 가는 걸 추천하는 것이며 운동한 후 땀이 날 때에도 가급적 냉포마찰을 추천하나 어쩔 수 없이 해야겠다면 노비노 누샴푸, 즉 물로만 가볍고 짧게 샤워해야 한다. 다만 현대인들의 생활이 워낙 다양하고 종잡을 수 없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제시하기보다 보습, 체온 유지, 촉감 등 피부 컨디션을 잘 살펴서 문제가 없는지 등등 스스로에게 맞는 패턴을 잘 찾아나가야겠다. 또한 자외선조사로 때가 많이 나오는 시기엔 텀을 짧게 해서 때를 밀어줘도 되겠지만 이때도 비누, 바디 샴푸 사용 없이 밀 수 있어야겠다. 단 이 경우에도 냉온포 마찰요법을 하루 2, 3회 자주 함으로써 평소 잔때를 제거하는 생활을 최우선으로 해본 후에 선택이어야 한다. 피부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보다 더 긴 사이클을 각오하고 자연치유에 힘쓰기를 추천한다. 잦은 씻기와 경피독에 대한 전문가 의견들. 샤워하며 피부에 쌓이는 독, 경피독을 아시나요? 거품 샤워는
미세먼지를 씻어내는 대신 독소를 흡수시키게 된다. 샤워용품 속의 해로운 화학물질, 경피독이 피부에 침투하기 때문이다. 샤워할 때는 피부의 온도가 높아지고 물질의 확산 속도가 빨라져 독소가 쉽게 들어와 빠르게 퍼진다. 대표적인 유해 성분이 거품을 내는 합성 계면 활성제와 화학 방부제인 파라벤, 향을 내는 인공향유다.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로는 아토피 피부염, 피부 건조와 같은 피부 질환부터 심각한 경우 유전자 변형과 간 이상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파라벤은 호르몬을 교란시켜 암 발생을 높이며 인공향유는 1초 만에 코 점막으로 들어가 대뇌 변형계를 자극한다고 알려졌다. 때밀이 습관이 병 부른다. 불금 즐기다가 면역력도? 과도한 피부 청결은 면역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의 시각이다. 오히려 여러 종의 균에 노출돼야 면역력을 키울 수 있어 매우 깨끗한 것은 좋지만은 않다고 지적했다. 사람 몸속에서 장 다음으로 균이 많은 곳은 피부다. 장내 유산균처럼 건강한 피부 상재균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준다. 무더위 잦은 샤워에 피부는 메말라간다. 상쾌함과 청결함을 위해 자주 하는 샤워는 피부 건조증은 물론이고 간지러움증, 거친 피부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건성 피부나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타의 피부 타입의 사람들보다 샤워 후 건조함을 더욱 심하게 느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조용준 원장은 잦은 샤워가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여 피부를 촉촉하게 만든다는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간혹 있는데, 이는 오히려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깨뜨리고 피부 보습을 유지해주는 지질막까지 파괴해 피부 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피독에 대한 우리 카페 지침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아래의 책들 일독을 권한다. 노샤노보에 대한 카페 회원 Q&A. 한의원에서는 혈액순환이 되어야 하니 반신욕이나 샤워를 하면서 땀을 내라고 하는데, 조사기 하시는 방법을 보니 최대한 물을 안 닿게 하라고 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입니다. 반신욕, 샤워 등 자외선요법과 벌써 상충되는 부분이 생기죠. 다른 한약 복용의 필요성이 아니라 본선 때문이라면 그냥 자외선요법과 자연섭색만 해주면 좋겠습니다. 물은 피부의 천연 보습력이 떨어진 건선 등 피부질환 환우에게서 당장의 증상 완화를 주지만 궁극적으로 피부를 더욱 건조하게 만들기 때문에 절대 조심해야 하지요. 백반증 수면 조사한 지 15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샤워나 목욕은 안 되는가요? 샤워나 목욕 후 오일은 바르면 안 되는지요? 백반증의 경우는 샤워 목욕과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잦은 샤워는 건강한 피부에도 좋지 않으니 가능하면 냉포마 찰요법으로 피부위생, 미용 건강관리하는 게 좋겠네요. 오일, 로션 등도 백반증과 직접 관련성은 없지만 건강한 피부 유지 관리를 위해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조사기 사용 후부터는 물로만 샤워를 하고 바디로션도 바르지 않거든요. 아무래도 화학성 제품들이 비리 생성에 방해될까 봐요. 근데 아무래도 기름기가 몸에 남아있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더라고요. 기름기도 비리 생성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해서요. 고수님들은 어떻게 샤워를 하시나요? 로션, 오일 등 외부에서 피부에 도포를 하여 두께를 형성하는 게 아닌 몸의 피지선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기름이니 비대합성 방해에 별 영향 미칠 정도의 두께는 아니겠고요. 약간의 영향을 미치더라도 피부의 지방은 천연 보습제이자 외부 미생물 1차 방어진을 구성하기 때문에 비누 샴푸로 강제로 떼어내지 말자는 취지가 물샤워이니 말입니다. 질빛과 함께 오랫동안 물샤워에서 어릴 때처럼 피부가 건강을 회복하면 향수를 대신할 사람의 순수 채취를 풍길 수 있죠. 물샤워는 기름기 제거가 아니라 먼지나 외부 냄새 등 오염물질 제거가 목적이지요. 만약 아직 물샤워로 개운한 맛이 덜 나는 상태이고 오염물질과 뒤섞인 기름기라면 일정 정도 제거할 필요가 있으니 다음의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냉수건 마찰요법 5분 후 물샤워는 간단히. 두 번째, 가끔 소금물 목욕으로 과다지방과 모공 속 불순물 제거. 보습제와 오일을 바르고 조사해도 되나요? 일반적인 일반적인 오일도 어느 정도 방해 요인이니 바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장파장인 UVA에 비해 UVB는 짧은 파장이어서 얇은 막도 투과를 잘 못하기 때문이죠. 고보습 함양 오일이면 상당 부분이 차단될 것이어서 절대 비추입니다. 그리고 피부를 자외선요법으로 튼튼하게 만들어가면서 평소 보습제의 양도 차츰 줄여나가시기 바랍니다. 피부가 정상화된다는 것은 기본 기능 중 보습 조절 능력을 가진다는 뜻이기 때문이지요. 합성제제로 계속 보습을 대신하면 피부 보습력을 갈수록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지며 합성화학제제로서의 보습제는 먹는 합성 보충제만큼이나 몸을 망치는 주범이니 가급적 지금부터라도 줄여나가길 바랍니다. 조사 후 목욕을 해도 효과가 유지되나요? TV에서 빛을 쬐고 집에 온 후 비누 세안하면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피부에서 생성된 비타민 D가 목욕을 하면 효과가 있는지를 물으시는 걸로 이해가 갑니다. 간혹 잘못 오해하는 글이나 뉴스가 있는 것은 2008년도 비타민 D 혁명의 저자 소람칼사 박사의 책 내용 때문입니다. 목욕을 바로 하면 씻겨나간다는 뉘앙스의 글이지요. 그걸로 처음 공부한 사람들 중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한 듯합니다. 2014년 10월 마이클 홀릭 박사의 건강 솔루션 비타민 D 편에서는 물로 씻겨나가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자외선비가 피부에 닿자마자 피하지방에선 생화학적 반응이 시작되어 프리비타민 D가 생성되기 시작하는데 직후에 목욕을 한다고 씻겨나가는 각질층의 먼지도 아니고 말이죠. 이 분야에선 명백히 후자, 즉 마이클 홀릭 박사의 주장이 맞습니다. 앞서 소람칼사 박사의 경우 대부분의 비타민 D에 대한 지식을 마이클 홀릭 박사에게서 따온 것이니까요. 마이클 홀릭 박사는 30년 이상 실제로 인공자외선과 태양빛 등으로 연구한 개척자이지요. 심지어 3억 년 전 식물 플랑크톤이 햇빛에서 비타민 D를 생성하는지도 연구한 사람이니까요. 목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도리어 목욕 후 조사를 하면 조금 더 피부가 자외선 흡수를 잘할 가능성은 많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자외선을 쪼이고 있는 중에 계속해서 비누가 피부를 덮고 있다면 자외선 흡수를 방해할 테지요. 물의 경우는 빛 투과가 되니 큰 영향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때나 각질, 땀이 조사에 영향을 주나요? 때나 각질, 땀이 있으면 당연히 비타민 D 생성에 불리하지요. 각질 생기는 피부도 자외선요법으로 차츰 좋아지실 겁니다. 물과 소금을 함께 잘 드셔야겠지요. 또한 화장품이나 로션을 바른 상태였다면 당연히 씻고 조사를 해주어야겠습니다. 때가 많이 생성되시는 분들은 많다는 느낌이 들 때마다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샴푸나 비누 등으로 씻는 걸 권장하지 않으며 노샴푸와 냉수 마찰요법을 권장드립니다. 샤워 후에 전신에 하얗게 각질이 올라오고 건조한 느낌이 들어요. 아무것도 안 발라도 되나요? 얼마나 지나야 건조함이 좀 사라지나요? 심한 일이나 운동으로 땀을 많이 흘려 샤워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상적인 샤워는 건강한 사람도 건조하게 만들어 좋지 않습니다. 건선이나 아토피 등 피부질환인 경우는 그보다 훨씬 더 적게 물에 노출되는 게 좋은데 현실은 그 반대로 가는 것 같아 안타깝더군요. 특히 샤워는 증발되면서 피부의 겉수분도 일부 빼앗아가기 때문에 건조함이 강화되지요. 해서 몸속 분비물을 내보내려고 하는 땀이 많이 나온 경우가 아니라면 애써 샤워는 안 해야겠습니다. 월 1회 정도 때를 밀어야 하는 경우 목욕을 하는 게 좋고요. 보습 능력 떨어진 피부 장벽에 물을 끼얹어 장벽을 더 허물게 되니 건조함이 극대화되고 그걸 덮으려고 보습제를 바르는 악순환이 모든 피부 질환의 치유를 느리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1시간 정도 참을 수 있는 때까지 건조함을 이겨내 보시고 그 이후에도 건조함이 가려움을 동반해서 불편하다면 적당한 응급처치는 해야겠습니다만 최대한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손에는 습진이 거의 없고 다리에만 많은 상태입니다. 조사를 시작하면서 전신의 노보습을 지키는 중입니다. 샤워는 어쩔 수 없이 하루에 한 번 빠르게 하고 손은 코로나 때문에 직업상 하루에 20번 정도 닦아요. 냉수건 마찰 하루에 한 번씩 하고요. 슬슬 여름이 오면서 다리, 손, 팔꿈치를 내놓게 되는데 허옇게 돼 있어서 신경이 쓰여요. 겨울에 살튼 것처럼 빨갛고 따갑기도 하고요. 손에는 습진이 없으니 보습해도 괜찮을까요?
습진 없으니 소량 발라줘도 되겠지만 응급 비상시에만 잠시 바르시지요. 손등이 건조하다는 건 보습력을 잃었단 얘기고 그 다음 단계가 각종 피부 질환이 올 예정이란 뜻이니 말입니다. 샤워는 건조함을 만드는 주범입니다. 코로나와 직업 때문에 어쩔 수 없다시니 뭐라 할 수도 없지만 건조함이 더욱 강화될 것이고 보습제까지 바르게 되면 그만큼 더 악화될 게 뻔해서 물을 멀리하고 냉포 마찰은 자주 긴급시에만 바세린 알로에 정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보습이 좋다 하여 며칠째 전혀 보습제를 안 발랐더니 완전 거북이 등껍질 됐어요. 환부가 땡기기도 하고 아프네요. 이 상태로 그냥 조사기로 지져볼까요? 노보습 노샤워도 헬스마냥 리바운딩이 심합니다. 이겨나가는 게 원칙인데 너무 힘들면 조금씩 짧게 응급으로 사용하시되 조사 시간을 전투적으로 팍팍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농포는 전보다 안 올라오는 듯한데 각질만 떨어지고 새살이 안 돋아나니 빨간 속살이 아프네요. 그래서 씻고 멸균 소독하고 난 후에요. 오늘은 보습을 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됩니다. 괜찮을까요? 두꺼워진 각질이 떨어질 것 같아도 가능하면 자연스럽게 탈락될 때까지 좀 기다려주시는 게 좋겠네요. 아직 준비가 안 된 생살이 드러나면 아프고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치료 시간이 훨씬 길어지게 됩니다. 너무 무리하게 억지로 운동해서 땀을 내면 건선에는 도움이 안 될 수 있고요. 물에 씻기도 가능하면 하지 말고 수건에 물을 적신 후 짜서 톡톡 찍어내는 수준으로 물 접촉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진피가 억지로 드러나 상처로 보여지는 부위는 마데카솔 연고 같은 걸 바르는 게 좋겠고 자외선 집중 조사만 좀 해줘도 되는데 살균 소독을 따로 하셨군요. 아주 힘들다면 보습제 응급으로 바르는 거야 항상 허용되지만 시간 지나면 피부 장벽을 더 무너뜨리고 건조함을 강화한다는 사실만 명심하며 컨디션에 맞춰 스스로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조사에 시간 투자를 더욱 최대치로 끌어올리시면 좋겠네요. 조사기 사용 시 보습제가 비리 생성에 방해돼서 바르지 말라는 거죠? 건선 같은 경우 보습이 중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조사기 사용 후에는 발라도 좋지 않나요? 당연히 보습제를 바른 상태에서 조사하면 비리 생성에 방해를 주긴 합니다. 다만 도포한 두께와 매질의 종류에 따라 경미한 수준일 수도 있어서 정 불편하다면 바르고 조사를 할 수 있죠. 너무 힘든 상태로 억지로 조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건선, 아토피 등 피부 질환의 대부분의 공통 분모 중 하나가 잦은 식기와 로션 보습제 과다 사용으로 피부의 기본 기능인 자체 보습력을 앗아간 게 원인이 되지요. 보습 기능을 잃어가니 더욱 보습제에 의존하게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약은 위험하다는 걸 알아 절제하고 피하려 애쓰지만 영양제는 좋은 걸로 알고 매일 평생 먹는 우를 범함으로써 오랜 기간 몸속 혈관을 막고 부작용을 서서히 겪게 되는 것과 같이 스테제의 위험성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공포감까지 가지고 절제에 애를 쓰지만 보습제, 로션의 사용은 좋은 걸로 잘 못 알고 적극적이고 규칙적으로 계속 바름으로써 실제로는 스테제보다 더 위험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 보습제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상태가 1단계 목표라면 최종 목표는 어떠한 도움 없이 탄력적인 꿀피부가 되는 자연 상태로 돌아가는 거지요. 하지만 너무 힘들고 불편하다면 응급으로 최소한 사용을 하시면서 조사를 계속 해나가시는 건 문제없으니 상황에 따라 적절히 사용하시되 반드시 끊어나간다는 것만 명심하시면 되겠네요. 조사기 사용하며 건조할 때나 가려울 때 올리 알로에 정도는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알로에 로션은 주로 홍반났을 때 연고 사용 꺼려지는 분들이 사용하시고요. 너무 건조할 때 응급으로 뭔가 바르고자 한다면 알로에가 천연 성분이니 감자즙과 함께 사용하시는 건데 화학성분 포함된 보습제보다 낫다는 것이지. 기본적으론 보습제와 같은 역할이라 종국엔 피부를 더욱 건조하게 하기 때문에 건조함에는 사용을 자제하는 게 맞습니다. 혹시 아이들 건선이신 분들 중에 추천해 주실 만한 샴푸 있을까요? 몸은 그냥 물로만 해야 하는 거죠? 계면활성제와 화학성분 첨가된 샴푸는 최대한 사용하지 말고요. 샤워도 몇 주 이상 최대한 미뤄야 하고 가능하면 물로만 하되 냉수건 마찰요법도 좋겠지요.
외출 시 바디로션이나 오일을 사용하는 걸 자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건조하고 가려운 게 참기 힘든 응급 상황이고 사용하는 로션이 잘 든다면 조금씩 사용하셔야겠죠. 다만 보습제 로션 등으로 인해 건선이 낫지 않고 우리를 힘들게 해왔던 원인 중 하나인 만큼 차츰 완전히 끊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각질을 가리는 용도로 바르고 외출하는 건 너무 이례적이지 않을까요? 외출 내내 커버가 안 되면 계속 수시로 바르게 될 텐데 남의 시선이 의식되는 곳으로의 외출이면 긴 바지를 입는 게 좋겠습니다.